평범한 어느 날 원하는 물건을 보고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내가 결정해서 주문도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원하는 뉴스를 보고 원하는 정보도 검색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결정했던 것이 맞을까요? 내가 하고 싶고 원했다는 마음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머물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콘텐츠가 머무는 밤 콤모밤. 저는 고명. 단단. 박형. 서양입니다. 우와. 진짜 어떻게든 또 다시 돌아온 콤모밤 네. 콘텐츠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도 시작해가지고 50명 정도의 구독자들과 50여 명. 여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일단 그 엮어밤부터 해가지고 그 입터밤 해가지고 또 이제 시작했고요. 저 콤모밤 준비됐고요. 네. 또 이제 영스밤 해가지고 일단 영상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적은 어떤 게 제일 높나요? 콤모밤이 지금 슬램덩크 올린 게 1위일 거예요. 콤모밤 그 슬램덩크 약간 1화빨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야. 근데 그 역사를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사가 지금 킬러긴 해요. 킬러의 킬러 네. 콘텐츠여서 또 홍영의 또 입재간. 오늘 오늘 안 계시니까 홍영 네. 홍영 털어볼게요. 오늘 안 계신 게 오늘- 벌써 인플루언서 준비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관리 받으러 가셨다 이런 관리 얘기고요. 받는다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네. 근데 팟캐스트 들으시는 네. 많은 분들도 이제 유튜브로 좀 넘어져가지고 음, 영상 자료도 보시고 저희 네. 얼굴도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 유튜브 어떻게 접속하면 됩니까? 밤밤밤 영어로 치지 말고 밤밤밤 띄고 그 BAM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댓글로 남겨드리죠. 저희가 밤밤밤 치고 하면 잘 안 나와서 밤밤밤 슬램덩크 치면 잘 나와요. 아니 우리 밤밤밤 슬램덩크 슬램덩크 치면 돼요. 한번 챗 GPT 이렇게. 그럼 그렇게 치면 나와요. 이렇게 치면 나와요. 당분간은 좀 이제 배려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그 듣는 팟빵에도 주소 남길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홍영이 꼭 해달라고 네. 지금 네. 관리받고 있는 홍영이 네. 해달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치우시고요. 자, 저희 이제 청취자와 교감하면서 방송합니다. 아, 네. 아시겠죠? 오랜만에 교감하는 거예요. 오니까 참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또 네. 오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네. 오셨잖아요. 저희가 네, 저는 신혼여행 다녀오셨어요. 네. 아, 네. 아유. 축하드리죠. 축하드릴 만한 일이죠. 아, 네. 저 미친 밤을 정말 장기간 쉬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유부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유, 네. 축하드려요. 이제 아유. 꿈을 이뤘습니다. 꿈까지. 아니 이제 네. 뭐 미친밤도 이제 슬슬 준비 중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조만간 빨리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백에 보니까 클림트 책 보고 계시던데 이제 아, 네. 클림트 해주시나요? 네, 이제 클림트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음. 했었었나요? 20세기로 이제 가야죠. 진짜 네. 또 미술에 또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잘 몰라서 제가 또 이제 막 떠들 수 있는 콘텐츠. 영수감도 몰랐거든요. 모르면 일단 막 물어볼 수 있어. 네,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단단도 역겁밤을 독점하고 있던 홍영의 그 독점을 아, 깨고 이제 네. 본인이 또 하나 그 준비해온다고 합니다. 아성을 어. 깨고 또 제가 역사를 살짝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홍영은 아직 몰라요. 홍영은 아마 이걸 듣고 알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조만간 해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원래 안 오면 모르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네. 안 오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콘텐츠가 머무는 밤 저희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제 이런 거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제가 미드를 하나 오. 아. 제가 미드 저번에 처음에는 이제 슬램덩크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 영화 했고 그다음에는 게임 했고 이제 점점 이제 대중문화 쪽으로 가서 미국 드라마 쪽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 아, 근데 요즘 미드 많이 보세요? 많이 저 요즘 많이 봐요. 많이 어. 보고. 요즘도 많이 고- 봐요? 네, 고명도 많이 보시죠? 저- 전문 분야시죠? 고명. 전문 분야 제가 왜 전문 분야가 됐죠? 근데 미드가 뭐 재밌는 거가 한참 많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좀 옛날 것도 막 찾아보고 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가져온 미드는 그래도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어.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 저희 지금 티빙으로 OTT 서비스로 볼 수 있고요. 레빗 홀이라는 미드를 가져왔습니다. 레빗홀. 네. 뭐 제목만 보신 분 없으시죠? 네. 안 봤어요. 네.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토끼굴? 미스테리물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뭔가. 스릴러? 스릴러. 네. 토끼굴이 입구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네네. 그 그래요? 토끼를 잡으려면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요? 잡으려고 하면 저리 나가버리니까. 오. 그래서 뭔가 되게 잡기 힘든 범인을 잡으려는 어떤 네. 형사물? 이런 건가요? 뭐 얼추 약간 분위기는 오. 맞춰 가고 있어요. 다 틀렸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뭐 비슷했다, 이렇게 선방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오늘 레비토를 안 보시는 이제 분들도 알 수 있게 간략적인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대신에 생각해보고 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들만 저희가 입을 털어보고 각자 보는 건 또 알아서 결제하셔서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일단 이야기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분위기를 살피신 것처럼 이게 좀 뭐 스릴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범죄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좋아요. 네, 범죄물 너무 좋아요. 옛날에 좀 이제 원래 이런 그렇죠. 드라마가 참 많았는데 네. 요즘은 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시대극이나 이런 게 더 많은데 맞아. 정통 현대 범죄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뭐 제가 만들라고 안 했나 봐요. 나도 몰라. 트렌드가 좀 바뀐 느낌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옛날에 이제 미국 첩보물이라고 하면은 FBI 뭐 뭐 이런 CIA 이런 CSI 뭐 CAI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던 거가 너무 미국 한정 얘기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얘기라고 하면 동떨어진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요즘은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가 다양한 국가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막 영국 왕실 얘기 나오고. 네. 맞아. 그래서 옛날 여러 막, 가지 국가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상황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 한정돼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매력이 덜했다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우리는 또 어린 시절 CSI 보고 또 그렇죠. FBI 뭐 엑스파일 이런 거 보고 했을 때 그런 약간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런. 이거 만든 사람은 약간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 낸 거네요. 거슬렀다기보다는 근데 주제가 아주 시대에 맞아요. 또 시대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주제가 요즘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야, 또 셀링을 잘하네. 이거 진짜 근데 그냥 범인들 잡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철학적인 좀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대됩니다. 네. 뛰어난 제가 스토리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뛰어난 기업 첩보원 존 유어 주인공입니다. 존 유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조작입니다. 조작. 뭘 조작하냐? 사건 조작?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스캔들을 만들거나 오.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런 사실을 루머로 퍼뜨리고 기정사실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고 로비를 활동하는 기업 첩보원이라는 뭐 거기만의 약간의 좀 약간 그 독특한 직업인 거죠. 그 내부자들 보면은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언론인처럼 약간 여론도 좀 이렇게 언론인도 쓰고 그 다음에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안 만나야 되는 사람들끼리 우연히 만나게 만들어서 그걸 사진을 찍고 막 사건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이게 스캔들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에 이득이 되고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주인공이 존 유어입니다. 사기꾼이네. 뭐 설명은 사기꾼이죠. 그치. 이제 그 사기꾼인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확한 직업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돈 받고 그거 착수해주는 용병 같은 거죠. 정보 조작 용병.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사람. 그렇죠. 약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융당국이겠죠. 뭐 금융당국에서 이제 FBI에서도 금융수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존 유어를 쫓아다녀도 증거가 안 남아. 다 사실이 돼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쫓는 것도 그 사람의 농간에 따라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조작한 정보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잡으니까 이게 내가 잡보니까 아무 안 맞아. 이러다 보니까 존 유어는 매우 뛰어난 기업 첩보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오랜 친구이자 큰 기업의 수장, 빅테크의 수장으로 나오는데요. 그 친구에게 의뢰를 받습니다. 의뢰를 받는데 그 의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모 의원과 모 의원이 인사 결탁하고 뭔가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존 유어도 또 멋지게 조작을 해내죠. 뭐 도로를 우연히 막게 되고 그 사람이 뭐 개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아는 정보를 알게 되서 그런 걸 해서 이 사람이 만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멋지게 수행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의 범인이 존 유어라고 대서특필이 납니다. 걸려버려요. 분명히 내가 모두 설계한 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범인이 나라는 거가 내가 설계한 대로 나오지 않고 범인이 자기로 몰리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이 드라마는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저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정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오히려 그 조작에 당하는 들어가게 됐네 자기가.
누가 뒤통수 친 거지? 그렇죠. 그 친구인가? 그것이 이제 이 드라마의 핵심이고요. 이 이제 그 배우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배우를 알아려고 해서 자기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 조작을 하기 위한 자기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들의 있는 사무실 가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 팀원들이 모두 폭파당하는. 다 죽어요? 네, 그래서 팀원들도 모두 잃게 되고요. 그래서 팀으로 움직였던 위원은 이제 홀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조작해서 큰 돈을 벌었던 그 정보 조작의 수가였던 존 이어가 정보 조작에 갇히게 되면서 이 배우를 밝히게 되고 이 배우를 밝히다 보니 이 배우가 하려는 짓이 이제 미국 정부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인구를 통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있다. 그거를 이제 존 이어는 어떻게 조작을 깨고 이제 그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레빗톨의 전반적인 초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모티브는 약간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해요. 마치 FBI 요원이 맞아요. 알고 보니 네. FBI가 되게 나쁜 세력이었어가지고 그걸 깨보시는 막 그런 거. 본 시리즈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본 시리즈가 좀 약간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여기까지가 진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존 이어가 짬판이었고, 여기까지가 존 이어가 짬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우가 짬판이었고 해서 보는 시청자들도 정보 조작을 당하면서 보는 거라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또 이게 또 K 드라마 엔딩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부작으로 이어져 있는 이 드라마 이제 8부 안에 시즌 1이 끝나고요. 시즌 2가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한데 나름 이제 평론가 사이트에서도 괜찮은 수작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좀 주제나 이런 면에서는 뭐 본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되게 잘 처리했다. 라고 고명 이거 8부작 한 번에 다 봤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봤습니까? 3번 끊어봤습니다. 그럼 더글로리보단 약하네. 더글로리. 더글로리 한 번에 가잖아. 한 번에 더글로리 가잖아. 맛집은 아니. 한 번에 가잖아요. 엔딩 맛집은 아니야. 숨 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그 몰입해서 드라마 보지 말고 좀 킬링 타임인데 킬링 타임인데 되게 흥미로워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드라마로 생각하면은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티빙에서 볼 수 있고요. 레빗톨 이 드라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 드라마를 근데 의외로 버스 광고에서도 많이 다 있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잘 안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소개를 해봤고요. 뭐 드라마 내용을 잠깐 들어봤는데 어떻게 뭐 흥미로운가요? 저는 이게 근데 제목이랑 그래서 내용이 왜 연결되는지 궁금했어요. 레빗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레빗톨 생각하기에. 레빗톨이라는 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가면은 토끼를 따라가다 토끼 굴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작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레빗톨. 그 구멍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조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상징적이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레빗톨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좀 관용적으로 쓰는 어떤 뭐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나나가 있으면 나나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레빗톨이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뭐 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뭐 인셉션을 봐도 뭐 토큰이 있다시피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나중에 떡밥이 회수되기도 하고 또 뭐 회수가 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 되면은 또 그게 또 드라마의 재미지 않을까 싶어서 레빗톨 8부작짜리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박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라마 내용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저는 원래 예전에 고명이 추천해준 털사킹도 재밌게 봤는데 완주는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8부작 정도면 완주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계속 이렇게 꼬여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네네. 뭐 들어보신 거 어떠신가요? 드라마 좀 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은근히 그 호불호가 없겠다 없어요? 생각했어요. 왜 지금 옛날에 우리가 봤던 어떤 기시감도 있으면서 나름의 새로운 어떤 자기 연출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보시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가고 약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드라마가 왜 요즘 시대에 뭔가 주제가 맞냐라는 건 어떤 것도 얘기를 해보면은 네네. 보기 전에 좀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 무기는 이거라고 하거든요. 요즘 그 생각하시기에 요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정복할 마음이 없으시니까 모르겠죠? 정복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거 정보?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군사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핵무기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글쎄 진실 조작 이런 거 아닐까? 뭐지 드라마의 결과 맞게 여기서 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네. 어. 사람들의 데이터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도 다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은 박형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내용을 사고 있을 수도 있고 아 그죠 그죠. 어쩌면은 내가 지나가던 광고판에서 봤던 내용을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행태를 알고 그 사람이 올려놓은 SNS나 이런 걸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막 장난스러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핸드폰 앞에 두고 핸드폰이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말한 맞아, 거를 막 맞아. 광고에 뜨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고 여기 막 뭐 여기 마이크가 맞아, 열려 맞아. 있대 이런 얘기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의외로 없을 수도 있다. 내가 본 광고나 항상 노출시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를 되게 정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또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뭐 내가 산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게 내가 만든다고 착각하지만은 남이 만들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딴 사람도 알고 보니까 다 좋아하고 있다던가. 저는 뭐 저의 경험보다는 제가 보는 유튜버들의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쭉 봤을 때 이 사람의 취향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이 사람도 취향이고 요즘의 취향은 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자기만의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가져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너무 다 유행이거나 하는 거 보면서 내 취향이 있는 게 뭘까? 내 취향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박형도 이제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그게 다 박형의 취향일까요? 여자친구의 취향이죠. 여자친구가 조작을 하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조작 당하고 있네. 제가 당하고 있구나. 그쵸. 근데 막 요즘 그래야지. 보면은 막 의류 브랜드 같은 것도 갑자기 뜨는 거 보면은 그게 진짜 인기일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 또 예전에 사건 하나 터진 게 맛집 사장들이 뭐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맞아. 서로 막 도와주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도 모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은 근데 저는 인기 많은 데는 안 좋아하긴 해요. 옛날부터 좀 마이너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 데이터적인 건 아닌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되게 트루먼 쇼 영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조작된 거, 나를 뭐 속이기 위해서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어디 앉아 있는데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한번 지나갔어. 근데 다시 이쪽으로 한 번 더 지나가면 저 사람 트루먼 쇼에 나오는 배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상상력이 좋다. 거기 보면 트루먼 쇼 주인공이 물을 무서워하고 배를 뭐 이제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그거에 이제 빠져 있는데 네네네. 알고 보니 그게 생각이 주입된 거예요. 맞아. 자기는 바다로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주입해서 이 주인공이 이 무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거든요. 맞아요. 이 진실 조작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구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유행이라던가 이런 게 트렌드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럼 트렌드는 누가 만드는가?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 트렌드를 누가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사연 오셨으니까 뭐 미술에서도 사람들이 막 그 시대에 환호하는 어떤 그런 또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뭐 미술가들이 모이거나 그래가지고 자, 이번 연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만의 취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런 거에 사실은 좀 무서운 거죠. 맞아. 뭐가 이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가? 이 드라마에서는 이게 데이터다.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데 뭐 영화 후반부 가면은 심지어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약점 절대 주변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약점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사람들이 조작될 수밖에 없는 걸 아예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모든 사람에게 내 정보가 까발려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느끼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이제 드라마의 표현상에서는 이게 미국의 약간 자유주의와 데이터를 통한 통제 이거에 약간 나중에 대립각으로 가는데 이거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뭐 SNS에 글 쓰는 거,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는 거 매일매일 하고 있다시피 뭔가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게 생각보다
되게 이제 무서운 일이고 이게 오히려 요즘 시대는 뭐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처럼 그려지는 게 이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 통제할 거야 해서 딱 하는 통제가 아니라 되게 교묘하게 그렇죠. 내가 모르게 통제하는 거니까. 내가 내 음. 취향이 내가 아닌 거죠. 음. 만들어진 취향인 거죠.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 뭐가 진실인가. 어. 그래서 그 드라마 처음에도 맨 처음 장면이 뭐냐면은 그 존 위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 가서 고해성사 하는 걸로 시작해요. 내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그냥 너가 맞나 안 맞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벽 너머에 있는 신부가 오직 당신과 나와 하나님은 알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드라마가 심오하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보다 요즘 시대에 맞는 주제 정신을 가져왔구나. 그렇네요. 예, 옛날처럼 이제 첩보 요원이 막 가서 핵무기 버튼을 막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뭔가 이런 첩보물이나 어떤 범죄물의 중심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각자 생각 좀 묻고 싶은데 아무튼 정보는 쏟아지잖아요. 이게 막 정보가 쏟아지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막 사람들이 다 이제 핸드폰 다 끊어 이럴 순 없으니까.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또 드라마의 또 핵심 관통 주제인데 기업이 관리해야 될까? 국가가 관리해야 될까? 이게 또 약간 또 중요한 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시대상에서는 데이터 공유법이라는 걸 통과하려는 이제 세력이 있고 그걸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 시위하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 공유법은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건데 뭐 기업이 관리하거나 이 쏟아진 데이터를 과연 어떤 단체가 관리를 해야 신뢰성이 있을까? 그런 게 참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국가 지금은 국가보다는 기업이 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네. 그래서 둘 다 싫다. 둘 다 싫긴 한데 선택지가 진짜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뭐 다른 대안도 어. 있으니까 뭐 이거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적어도 한 단체 정도 더 들어와서 네. 세 개가 네, 다 네, 뭔가 네. 해야 된다. 네. 국민과 진짜 기업과 국가가 같이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누데이크 케이크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누데이크 케이크요. 누데이크가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양옆 이렇게 사이드로 크로와상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네. 말차 크림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오. 이게 케이크 아닌 거예요. 음. 크림을 담은 빵들인데 어. 그 빵을 찢어서 크림을 찍어 먹는 건데 그 케이크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열광했잖아요. 막 그 누데이크 하면 다 난리 났는데 왜 나만 몰라? 정부 조작이 안 나가졌어. 오늘 알았으니까. 조작을 안 나갔어.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걸 케이크라 믿고 이게 진짜 혁신적인 거고 너무 트렌디한 거고 살려고 난리가 난 거니까. 근데 전 먹으면서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이걸 왜 그치. 비싼 돈 주고 그리고 그게 오래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좀 해치우고 예쁜데 금방 소비해서 버려야 되는 거라 뭔가 음식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음식을 약간 어떤 포장지나 화려한 꾸밈처럼 한번 소모하고 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데이크라는 그 젠틀몬스터라는 회사가 우리들의 어떤 취향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알겠다. 마케팅을 한 거고 우리한테 세뇌시킨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업은 안 된다. 기억은 안 될 것 같아. 정부 쪽에. 정부 쪽? 어. 정부도 안 되는데. 정부 뭐 어떻게 직접 관리하실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다 맞아요. 하는데 이게 뭐 진짜 절대적인 어떤 뭐 선인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 뭐 드라마에서도 참 이게 문제긴 하죠. 뭐 단단한 누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블록체인처럼 블록체인. 전부 다 공개해 놓는 거야 정보를. 아. 내 특정한 정보 말고는 그 쌓이는 데이터들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차라리 해놔야 되지 않나. 누가 관리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이익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꼭 해야 되나 진짜. 관리를 해야 될까? 관리라는 게 뭘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권력이잖아 그건. 그렇죠. 이제 그게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 데이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 권력을 누군가 그럼 가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안 가지고 모두 다 공개하면은 나의 치부나 이런 게 다 누군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쵸, 건가? 드러나죠. 맞아. 그러면 다 비밀번호
111로 바꾸고 다 오픈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하여튼 그래서 되게 고민해보는 여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정해서 저도 없고 저도 뭐 국가야 기업이야 이렇게 나누면 저도 둘 다 싫거든요. 내 데이터를 누군가 보는 건 싫은데 내 데이터는 항상 누군가 업로드를 하고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근데 또 개인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네. 내 누랑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걔가 내 푸사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그 헤어지는데 다 일일이 뭐 차단받고 이렇게 다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뭐 얼마나 많은 거야? 아니 되게 예를 들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네네네. 아니 우리 소개팅 많이 하시면은 맞죠. 그분들 그냥 일단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차단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의 데이터 로그를 지우고 싶잖아. 네, 근데 내가 또 일일이 또 난 지금 뭐 한 3년 전에 소개팅해서 기억 안 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친구 추가가 됐으면 날 볼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관리가 또 개인의 영역에서는 또 되게 힘들기 때문에 기업이 또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되려면 이 데이터가 지워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데이터는 지금 쌓이기만 하고 내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맞아, 지울 남기는 수가 없어.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기고 지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게 악용되는 맞아. 거라서 지워질 권리가 있다면 뭐 정부든 기업이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참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순간은 지워지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다 되게 숫자나 디지털로 기록이 되니까 기록이 되는 게 계속 그런 얘기 많죠. 잊혀질 권리 뭐 이런 맞아, 얘기 나오잖아요. 권리. 근데 또 사람들은 기록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자발적으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영상도 찍고 있고 음성도 녹음하고 있고 이게 참 이상한. 그래서 이 데이터는 계속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이 지금 물론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막 이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정부가 이제 하는 거 막 막기도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거 현실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실에 우리 드라마처럼 이제 존 위어라는 어떤 주인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누군가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하면은 이게 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그래서 좀 섬뜩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또 뭐 그지 거의 마지막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마지막에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뭐 좀 뭐 무거운 얘기가 좀 주로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아, 나 속았다. 이거 내가 빠진 레빗홀. 그러니까 뭐 소소한 건 상관없고 뭐 약간 그 누데이크 케이크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좀 광고 보고 샀거나 아니면 내가 뭐 누구한테 소리 들어서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너무 달랐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빠진 줄도 모르는 것 같아 난 지금. 내가 지금 어느 토끼굴에 있는지 모르게 완벽하게 토끼는 토끼굴인지 모르고 내 집인 줄 알아 그게. 난 토끼여가지고. 그냥 뭐 누데이크 케이크 말고 또 없나요? 일단 맛집들에 많이 속죠 우리. 맛집 맞아. 리뷰에 많이 속고 그리고 요즘은 책 고를 때 사실 요즘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책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책 볼 시간도 되게 없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꼭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하나 고를 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또 베스트셀러라고 뭐 이렇게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순위에 있으면 사는데 맞아. 막상 보면서 너무 그냥 뭐 되게 단순한 자기계발서인 것도 많고 그 그럼 베스트셀러가 진짜 거기에 낚인 거죠. 뭐 출판사가 조작했건 서점이 조작했건 제가 듣기로는 그 서점에 책을 배치하는 것도 다 그게 뭔가 매니지먼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칸을 놓고 어디 시선에 가장 사람들이 보이는 책을 놓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 그 칸에 들어가도 진짜 어렵고 책도 진짜 그렇죠.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메인에 뜬 거 너무 재밌어 보여 하고 클릭하면 내용도 되게 짧고 맞아. 낚시가 되게 많잖아요. 낚시 너무 많아. 저는 일부러 지면 보기 들어가가지고 네네. 거기서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시간이 드니까 맞아. 정보 찾기가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숨어 있어 좋은 거는. 더 숨어 있어. 저 하나 생각나는 저 화장품 살 때 후기 막 몇천 개씩 맞아. 10,000개, 2만 개씩 쌓여 있는 화장품 살 때 그게 나중에 조작된 업체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 후기가 너무 잘 쌓여 있고 너무 다 칭찬 일색이라 저 샀는데 이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쌓여 있는 이 시스템도 그 생각이 드네요. 리뷰도 진짜 리뷰 조작이 진짜 많으니까. 리뷰 조작이 진짜 많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많아서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약간 낚시라고 생각했던 게 그
뭐 유튜브 썸네일 아, 진짜 낚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 아이, 저도 이제 콤버밤 준비하면서 이제 음. 콘텐츠 사람들이 뭐 재밌어하나 이렇게 쓱 들어가 보려고 이제 뭐 영화 리뷰 채널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화 리뷰 채널은 그렇게 재밌게 영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모든 게. 막 검색해서 보면은 막 음. 진짜 이렇게 내용이 재밌다고 해서 보면은 그거는 캐 뒷부분에 아주 조금 있거나 뭐 앞부분에 아, 맞아요. 아주 조금 있는 거여가지고 음. 막상 영화 보면 제일 재미없고 그래서 뭔가 진짜 그 영화를 판단하거나 영화를 봐야겠다는 셀렉할 때 사실 그런 리뷰 채널에 하등 도움이 안 되고 리뷰 채널 자체가 요즘 그냥 리뷰 자체가 콘텐츠 그냥 콘텐츠가 돼버린 맞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낚시에 참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 데이터.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그 밤밤밤 채널은 좀 정보를 잘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제가 무거운 제가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긴 해요. 내가 음. 데이터에 지배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각자. 데이터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 밤밤밤을 들어야 돼. 아 죄송합니다. 홍영 우리 잘하고 있어. 홍영의 역사. 역사도 데이터잖아. 역사. 그렇지. 그렇구나. 아 저는 그래서 그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같이 많이 얘기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웹상이나 인터넷이나 데이터상으로 이제 막 그렇게 된 거를 제3자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좀 믿지 못하니까 내 주변 사람이 그래도 얘기하는 건 조금 그래도 신뢰가 좀 더 하잖아요. 면대 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정보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구전 정보. 네. 어. 뭐랄까 그게 옛날에는 오히려 더 신뢰감이 없었잖아요. 뭐 음. 뉴스에 나온 게 맞는 말이고 제가 말한 거는 좀 헛소리고 이런데 오히려 요즘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진짜 경험해서 얘기한 얘기해 거. 준 게 더 요즘 귀중한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밤밤밤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얼굴을 이제 하고 저희는 이제 얼굴을 기승전 방송. 내가 홍영한테 너무 그 홍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무슨 평점 보고 미도 고를 게 아니라 우리 익숙한 고명이 추천한 레비토를 보는 게 레비토 훨씬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뭐 미드 땡긴다 이상한 미드 찾다가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요즘은 또 넷플릭스 그 메인 화면에서 그 보는 것도 시간 엄청 가요. 맞아. 맞아. 정말 너무 많아. 콘텐츠 너무 많아. 그럴 때 이제 콤버밤에 레비토. 추천해 주는 것만 보면 내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이제 콘텐츠를 조작하는 거 됐는데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앞으로 뭐 그 단단도 준비하고 있고 네. 뭐 그 역꽃밤도 그리고 저는 미친밤도 그렇고 네. 뭐 영수밤도 그렇고 좋은 면을 까고 얘기하는 콘텐츠로 찾아가면 어떨까 뭐 싶습니다. 저도 준비할 때 이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진짜 말하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인지 맞아요.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콤버밤 할 때 좀 그게 고민되는 게 남이 해놓은 리뷰를 뭔가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 갈무리는 짧게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 늘려야겠다 생각 들었던 게 이게 내가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난 물론 레비토를 다 봤지만은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식으로 감상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본 거랑 완전 다른데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도 딴 뭐 리뷰 콘텐츠를 보고 쓴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오히려 그 보는 건 각자 판단 직접 하고 간단한 줄거리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로 좀 꾸며봤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드라마 말고 뭐 영화나 다른 콘텐츠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또 요즘 개봉 재밌는 거 많이 개봉했잖아요. 근데 너무 또 A급 영화면 또 부담돼. 가오리 이런 거? 너무 다들 너무 다 전문가야. 마블 이런 거 너무 부담돼. 맞아. 나도 가서 재밌게 그냥 보기만 하고 싶어. 점점 그래서 마이너한 거 찾게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인 거. 근데 그럼 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왜요? 언제부터 우리가 조회수였다고. 그래. 하여튼 뭐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콤버밤 4회 어떤 주제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다른 밤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는 당신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